자, 오늘 할 거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우리 도형의 이동을 사실 많이 배워봤는데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원리 원칙적으로 얘기해 준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 평행 이동이 있어요. 오케이? 자, 평행 이동에는 뭐가 있냐? 점의 평행 이동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좌표 평면에요. A라는 점이 있어요. X, Y라는 점이 이렇게 하나 찍혀 있다 합시다. 위에다 찍지 말고 위에다 찍읍시다. 여기에다. 됐습니까? 자, 이 점을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점을 B점이라 합시다. 그럼 B점의 좌표를 X, Y라 하면 저 X라는 좌표는 어떻게 되고 Y라는 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X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 플러스 A가 됩니다. Y는요? Y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게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매번 보는 것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제가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올렸어요. 그럼 여기 점이 몇이에요? 5,4. 맞죠?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은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입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 이 도형의 평행 이동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좌표 평면이 있다 합시다. 여기에 이 원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식이 존재해요. 뭐 x 빼기 뭐 1의 제곱 막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A점을 선생님이 m, n이라 합시다. 됐어요? 자,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했어요. 이 도형을. 자, 그럼 이 점도 이렇게 평행 이동하겠죠.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B점은 우리가 X, Y라 하면 자, X라는 좌표는 M 플러스 A가 되고요. Y라는 좌표는 뭐가 돼요? 라고 그냥 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이에요, 식. 이 식이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 왜 이 식이 문제가 돼요? 자, 이 식은요, 이 점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죠. 이 식은요, 이 점을 대입해야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을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이 식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식 가지고 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잘 보면 얘를 보면은 f, m, n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0이 된다 이거죠. 이 점을 대입하면 0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0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는 그러면 이 식이 이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식 자체는 지금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른다 이거죠. 얘를 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m하고 n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 점이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점을.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m은 x 빼기 a고요. n은요? y 빼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넣어요. 어떻게? x-a y 빼기 b는 0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m이랑 이 뜻이랑 같다는 얘기죠? n이랑 이 뜻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 x, y가 아니라 f의 x 빼기 a, y 빼기 b는 0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2차 함수 배웠을 거예요.
y는 3x 제곱이 있다 합시다. 꼭지점 몇입니까? 꼭지점 0,0이죠. 자,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합시다. 그럼 꼭지점은 몇입니까? 꼭지점 3,2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차함수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3의 x-3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쓰죠? 자, 이 식이 나온 이유가 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했냐? 여기는 0,0 대신에 여기 있는 점을 가지고 갈게요. a, b라 합시다. 자, a, b는 여기다 넣으면 만족하는 식이죠. 그럼 무엇을 알아요? 첫 번째, b제곱은, b는, 오케이. 이걸 만족합니다. 자, 이 식을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 이동한 점을 x, y로 하자. 됐어요? 그러면 x라는 점은 a에다가 3만큼 더한 거고요. y라는 점은 b에다가 2를 더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모른다 합시다. 이 식을 몰랐어요. 근데 이 이차함수 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쵸? 그런데 식을 아는 건 얘밖에 없죠. 원리 처음에 있었던 식. 그럼 여기는 x, y를 대신해서 바꿔줍니다. a는 뭐라고? x-3. b는 뭐라고 바꿔요? y-2로 바꾸죠. 이 식을 여기에다 다시 대입합시다. a가 이거라면서요. 어떻게 돼요? 3의 x 빼기 3의, 자, b는 y 빼기 2였죠? 그래서 이 2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3의 x-2에, 3의 제곱 플러스 2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식이요, 나오는 이유가 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을 가지고서 변형한 겁니다. 식을 변형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냐? 자, 점의 평행이동하고 도형의 평행이동을 봐요. 자, 점이 이동했어요. 점이 이동했을 때는 이동한 만큼 뭐 했습니까? 더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도형에서 평행이동하면 뭐가 돼요? 이동한 만큼 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형이라는 건 우리가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에서는 이동한 만큼 뭐예요? 뺀다예요. 점에서는요, 이동한 만큼 뭐예요? 더한다예요. 이 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어떤 식이든지 간에 빼는 이유예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원도 배웠죠? 자, 반지름이요 1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중심 몇입니까? 0,0이죠? 자, 중심을 이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중심이 여기고, 그러면 요런 도형이 되겠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동하면. 맞죠? 자,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2의 제곱 y-1의 분인 거죠. 그래서 잘 봐요. 이동한 만큼 뭐 했어요? x 대신에 뭘 넣었다? x-2 넣었어요. y가 이동한 만큼 y 대신에 뭐 넣었어요? 오케이. 항상 우리가 배웠던 것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도형의 이동이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x 빼기 m을 넣어요. x 자리에다가. y 대신에 뭐 넣으란 얘기예요? y 빼기 을 넣어주면 평행 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났어요. 평행이동. 그래서 뭐가 점인지 뭐가 식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식에서는 어떻게 이동하고 점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계산할 때 힘듭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얘도 순서쌍이라고 볼 수 있는데 F라고 붙이면 이거 자체가 식입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있을 때는 빼야 되고요. 점으로 있을 때, 순서쌍으로 있을 때는 항상 더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 대칭이동이에요. 자, 대칭이동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요거랑은 조금 달라요. 요거랑 좀 다른데 우선은 크게 나눌게요. 크게는 뭐가 있냐? 점 대칭이동. 두 번째는 선의 대칭 이동이 있어요. 자, 점대칭 이동이라는 걸 무엇인지 알아야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점대칭을 하려면 두 점이 있어야 돼요.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A, B가 있습니다. B라는 점이야 X, Y가 있어요. 자, 점 B를 점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얘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거리가 같은 지점에 하나의 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점대칭 이동이에요. 오케이?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1,2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몇이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점대칭 이동이에요. 그러면 대칭이 뭡니까? 그렇죠.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반대로 맞은편에 있는 걸 대칭이라고 해요. 이동이라고 붙은 건 뭐예요? 이 점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준점을 가지고서 이 점을 대칭 이동하고 싶다 하면 길이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일직선상에서. 그러면 무엇을 알아요? 자, 이 두 개의 합이 절반이 누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돼요. 왜? 우리 평면좌표에서 배웠죠? 중점이네.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A는 2분의 두 점의 합이랑 같다. 두 번째 B는 2분의 두 점의 합이랑 같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가 보는 점대칭이동. 오케이? 근데 점대칭이동보다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게 뭐냐? 선대칭이동이에요. 자,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자, 어떤 A점이 있어요. 여기 X, Y를 합시다. 자, 그럼 이 점을 대칭 이동해서 만들어진 이 점은 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에서 대칭 이동은 무엇일까요? 선까지 길이가 같아요. 오케이, 선 간의 길이가 같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는 게 수직입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거울 생각하면 돼요. 맞은편에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 두 중점이 어딜 지나야 돼요? 직선을 지나고요. 이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뭘 이뤄야 돼요? 그쵸, 직각을 이뤄야 돼요.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대칭 이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Y축 대칭이에요. 요거는 배워봤잖아요. 1,2라는 점이 있어요. Y축에 이걸 거울로 보고서 얘를 거울로 봤을 때 반대쪽에 있는 점은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
네. 이 점이죠. 이게 선대칭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은 그냥 어떤 점이나 어떤 도형을 그대로 x축하고 평행하게, y축하고 평행하게 이동시킨 거라면 대칭 이동은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로서 이동하는 건데 문제는 선으로 이동했을 때는 거울처럼 수직 2등분하면 됩니다. 네, 점일 때는 뭐 하면 돼요? 직선을 연결했을 때 중점으로 가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근데 대칭 이동이 네 가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잘 봐요.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럼 점대칭으로 점을 평행 이동시킨 거랑 도형을 평행 이동시킨 거랑 좀 달라요. 그걸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라는 거예요. 얘에서도 점이 이동하는 거, 도형이 이동하는 거 두 가지가 있고요. 선대칭 이동도 당연히 점이 이동하는 거, 도형이 이동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총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형태들을 정확하게 기억만 한다면 다 했어요. 도형의 이동은. 좀 어렵죠? 자,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다 일일이 설명하면 좋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점대칭 이동과 선대칭 이동에서는 대칭 이동에서는요. 점이 이동하든 도형이 이동하든 같다예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같다. 오케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같다는 아닌데요. 우리가 보는 대칭 이동은 왜 같다라고 하냐? X축, Y축, 원점, 그 다음 Y는 X 대칭. 요것만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저 네 가지 경우에 의해서는 점이 이동하든 도형이 이동하든 똑같은 형태를 이루어요. 얘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얘는 평행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이동한 만큼 얘는 더했죠? 이동한 만큼 뭐 했어요? 뺐죠? 근데 얘는 점이 이동하든 도형이 이동하든 똑같이 바뀌어요. 바뀌는 게 똑같습니다. 그걸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 세 번째 대칭 이동을 볼게요. 1번 X축 대칭 이동. 점이랑 도형이랑 같이 볼 겁니다. 점이랑 도형이랑 같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A점이요, A, B라 합시다.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A, B. 그렇죠. 누가 뭐가 바뀌었어요? 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 B로 하지 말고 X, Y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X는 똑같은데 Y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가 바뀐다.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도형을 봅시다. 아까 저것처럼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항상 어떤 식이든 이 식을 만족하는 건 x, y는 0입니다. 여기에 있는 점을 선생님이 a, b라 놓을게요. 그럼 이 점을 대입한 값은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럼 만족하는 식은 뭐밖에 없습니까? 얘만 만족하는 점이에요. 다른 건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얘를 뭐 할 거냐? 이렇게 조금 다르죠? 얍. 이 정도. 대충 봐요. 비슷하다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점으로 이동했어요. 얘도 식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이동한 점을 x, y라 하면 이 x라는 점은 a랑 똑같고요. y라는 점이 뭘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죠.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뀝니까? x, 마이너스 y는 0 되죠. 얘도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Y죠. 그렇죠. y좌표가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도형이든 점이든 똑같이 얘는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오케이?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 다 똑같이 증명할 거기 때문에 점만 볼 거예요. 도형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다. 네, 요걸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A점이요, x, y예요. 그럼 y축의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Y. 그렇죠. 그럼 뭐예요? x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고 y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y로 잡혔어요. 이게 다르죠. 아이고, y로 갔죠. 미쳤죠. 자, 그래서 y축 대칭 이동할 때는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요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원점하고 이제 y는 x 대칭만 보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대칭 이동은 다 봤어요. 요 정도만 하면 우리가 도형의 이동의 기본 베이스는 다 한 겁니다. 세 번째, 원점 대칭. 자, 어떤 평면이 있는데요. A점이 있어요. 자, 원점에 평행 이동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렇죠. 저 보면 x가 마이너스 x가 됐고요. y는 마이너스 y가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 y의 부호가 둘 다 바뀐 겁니다. 그쵸? 마지막 얘가 제일 어려워요. y는 x 대칭. 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보였거든요. 한 번에. 근데 y는 x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A점이요. x, y라 합시다. 됐죠? 이동한 점이요. 큰 x, 큰 y라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요.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한 번에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얘랑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알죠? 선대칭에 의해서. 그러면 이 A랑 A'의 중점을 찾읍시다. 이 중점 M. 이 M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X 더하기 X 2분의 Y 더하기 Y죠? 이 두 값이 뭐 하다는 거예요? 대입하면? 같다예요. 그럼 첫 번째 아는 사실. X 더하기 X랑 Y 더하기 Y는 같은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얘 기울기랑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근데 얘 기울기가 몇이에요? 그럼 얘는? 자, 두 번째 기울기 구해볼게요. X 빼기 X분의 Y 빼기 Y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합시다. 요걸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곱합시다. 그냥 Y 빼기 Y는 X 빼기 큰 X죠.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선생님이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식을 잘 봅시다. X 플러스 X는 Y 플러스 Y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을 조금만 올릴게요. X 빼기 큰 X가 Y 빼기 Y랑 같아요. 이 두 식 가지고 연립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모르냐면 여기 있는 X, 큰 X랑 큰 Y의 값을 몰라요. 그래서 큰 X를 얘처럼 이렇게 스몰로 다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Y를 구하려면 이 두 식을 뭐 하면 돼요? 더해요. 더하면 뭐 나옵니까? 두 식 더하면? EX 2x는 이 y죠. 그럼 여기 있는 y가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20x랑 같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두 식을 빼면 누가 나와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없어지고요. 큰 x 남죠? y는 없어지고요. 2y 남죠? 그럼 x가 뭐가 돼요? 스몰 y가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아까 전에 여기는 스몰 x, 스몰 y였죠? 근데 여기 있는 x가 사실상 뭐라는 거예요? y, 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오케이. 얘는 자리가 바뀌어요. x, y 자리가 바뀐 게 y는 x 대칭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랑 이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랑 평행 이동하는 이 형태들만 기억하면 기본 베이스는 다 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저는 끊었다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봤던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가지고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들을 이제 볼 겁니다. 예제 1번. 간단하게만 좀 접근할게요. 자, 어떤 x, y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한대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 점이 어떻게 이동해요? x축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갔고요.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동한 점이 어떻게 되냐? 3,-2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 점이 저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1,1로 변했답니다. 그럼 3이 1로 되려면 x축은 얼마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2만큼 갔고 y축은 만큼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1번 마이너스 1,2라는 점을요 똑같은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몇일까요? 마이너스 3,5.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있죠. 자, 이 식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지나는 점이요 2, 1,0이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저 식을 한 번만 볼게요. 이 식을 한번 보면 y는 2x 빼기 3이죠. 몇 차 함수? 오케이. 이런 그래프예요. 2,1 지나고요. 여기요. 근데 이 그래프로 x축으로 얼마만큼 가고요? 마이너스 2만큼 가고 y축으로 5만큼 올라간 이런 그래프가 평행이 아닌데? 마이너스 2에 3만큼 올라가죠? 이게 마이너스 2에 3만큼 올라가면 0,4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그쵸? 2,1이 0,4로 가죠. 근데 이렇게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쵸? 이동시킬 수 있죠? 그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어떻게? a, b로 놓고요. 여기가 그럼 뭐가 돼요? a 빼기 2, b 플러스 3이라는 점이 되겠죠.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쵸?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든다 했어요? 식에서는 이동한 만큼 뭐 한다? 뺀다. 그쵸? 점일 때는 아까 더했죠? 이건 더했죠? 식일 때는 뺀다 이거예요. 어떻게 빼냐? x 대신에 이동한 만큼 뭐 해줘요? 뺍니다. y 대신에 뭘로 넣어줘요? y 빼기 3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어떻게 넣냐? 2배의 x 플러스 2죠. 2x 플러스 2니까. 그 다음에 빼기 y는 빼기 3이에요. 이 y 대신에 y 빼기 3을 넣는 겁니다. 빼기 3은 0 이렇게 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x가 뭘로 바뀌었어요? x 플러스 2로. 이 y가 y 빼기 3으로. 이동한 만큼 뺀 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4 마이너스 y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죠. 이게 y는 2x 플러스 4. 아까 이 식이죠. 0,4지나.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는 도형, 식이었을 때는 이동한 만큼 뺀 값을 대입해줘야 되겠다. 이해됐죠? 두 번째. 예제 2번까지만 하고서 마무리 합시다. 자, x-2의 제곱. y 빼기 3의 1인 식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점 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으로 구하시오라고 했죠. 이거는 도형이네요.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자, 1번. x축으로 대칭 이동하라는 거죠. 자, x축 대칭 이동할 때 y의 부호가 뭘로 바뀌어요? y로 바뀝니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으면 됩니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죠.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써도 되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요? X축. 그쵸. x의 부호가 바뀌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제대로 바뀌었는지 보려면요. 뭐만 보면 되냐면요. 중심만 보면 돼요. 처음 중심은 몇이었어요? 그쵸. 2,3이죠. x축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식이죠. 얘의 중심 몇입니까? 여기죠. x축에 대칭 이동한 거 맞죠? 반지름 똑같을 테니까요. y축으로 간 건 몇이에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거 나와요. 3번은요. 원점이죠? 원점은 둘 다 바뀌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4번은 어디였어요? 그렇죠. 두 개가 반대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x 자리에 누굴 넣어주고요? y를 넣어주고요. y 자리에 를 넣어서 제곱해주면 이게 대칭 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대칭 이동들은 다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대칭 이동과 점대칭 이동을 이용한 진짜 대칭 이동에 대한 표현들을 배울 거예요. 저 축에 대한 대칭, x축, y축, 원점, y는 x 대칭 외에 다른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런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냐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